부동산 중개소 문이 열렸다. 김민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손에 쥔 도장을 확인했다. 탁자 위에는 건물 매매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70억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1년 동안 운영한 식당의 건물. 이제 팔 수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 중개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계약 완료입니다. 김민수도 웃었다. 70억. 그중 중개 수수료를 빼도 충분했다. 물론 이 건물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세를 얻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늙은 할머니 하나였고 연락도 잘 안 됐다. 3층에 산다고는 하는데 얼굴도 본 적 없었다. 이참에 건물을 팔아버리고 잠적하면 그만이었다. 도장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다시 열렸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누군가가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김민수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믿을 수 없었다. 눈을 의심했다. 설거지 할머니였다. 박순자. 그의 식당에서 3개월째 설거지를 하던 65세 할머니. 월급 180만 원에 하루 8시간 일하는 가장 싸게 부리는 직원. 왜 여기 있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김민수와 중개인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다. 사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 건물은 제 겁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김민수는 얼어붙었다. 중개인도 움직임을 멈췄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뭐라고? 저 할머니가? 설거지하는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왜 왔어요?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중개인이 황급히 집어들었다. 한 장, 2장 넘기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중개인이 더듬거렸다. 소유주 박순자. 1995년 취득. 30년째 보유 중입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제 건물을 제 허락 없이 팔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김민수는 주저앉았다. 아니 이럴 수가. 건물주가 설거지를 했다고? 3개월 동안 그를 지켜봤다고? 월급 180만 원 받으면서? 모욕당하면서? 왜? 대체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건물주가 설거지를 하며 참았을까? 이 이야기는 3개월 전,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 여자의 선택, 한 남자와의 약속, 그리고 긴 기다림. 박순자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3개월 전 2025년 8월. 나는 식당 앞에 서 있었다. 민순의 돈가스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내 건물 1층이었다.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 김민수. 월세는 300만 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나였지만 그는 내 얼굴을 모른다. 모든 절차를 부동산을 통해 했으니까. 나는 3층에 살고 있다. 작은 원룸 하나. 30년 전 남편이 마련해준 집이다. 하지만 1층에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이유가 있었다. 10년 전 딸 지혜가 말했다. 엄마 건물 팔아. 내가 사업 자금 필요해. 나는 거절했다. 이건 아빠가 남긴 거야. 못 팔아. 딸은 화를 냈다. 엄마는 나보다 건물이 더 중요한가 봐.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다. 1년에 한두 번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가 왔다. 상처였다. 깊은 상처였다. 하지만 건물은 팔 수 없었다. 남편 동수와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사람을 보고 싶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권력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김민수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식당 문을 열었다. 종이 딸랑 울렸다. 안에서 남자가 나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체격이 좋았고 목소리가 컸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 일자리 있나 해서요.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위아래로 나를 훑어봤다. 눈빛에서 호의가 사라졌다.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65세입니다. 65세?
그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할 텐데요. 허리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주 6일. 할 수 있어요? 최저 시급이 10,000원을 넘는 시대에 9,000원. 불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는 턱을 쓰다듬으며 나를 저울질했다. 싸게 부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얼굴에 드러났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와요. 9시까지.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 최영우였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30년 친구. 순자야, 정말 할 거야? 응. 위험해. 만약 나중에 문제 생기면. 괜찮아. 그냥 사람이 보고 싶어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조심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남편 동수가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식당 뒷문으로 들어갔다. 주방에는 그릇이 이미 쌓여 있었다. 김민수가 나타나서 말했다. 앞치마 입고 시작해요. 어제 그릇들 먼저 씻어야죠. 벽에 걸린 앞치마를 입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냄새가 났다. 참았다. 설거지통 앞에 섰다. 물을 틀었다. 스펀지를 쥐었다. 첫 번째 그릇을 들었다. 40년 만의 설거지였다. 결혼 전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65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손도 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줌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0대 후반쯤. 얼굴이 예뻤고 눈이 맑았다. 안녕하세요. 저 이지은이에요. 홀 담당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할머니시네요. 편하게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이 좀 까다로우시거든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지은이는 나갔다. 나는 다시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았다. 하나, 둘, 셋. 끝이 보이지 않았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문이 쏟아졌다. 주방이 바빠졌다. 그릇이 들어왔다. 내 차례였다. 씻고 또 씻었다. 손이 저리고 물집이 잡혔다. 아줌마 빨리. 김민수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네. 속도를 냈다. 그릇이 미끄러웠지만 떨어뜨리지 않았다. 집중했다. 9시가 됐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정리 시간이었다. 마지막 그릇을 씻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다. 수고했어요. 김민수가 무심하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치마를 벗었다. 사물함에 넣었다. 가방을 챙겼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은이가 손을 흔들었다. 그래, 너도.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8월이었지만 밤은 서늘했다. 골목을 걸어 비상 계단으로 갔다. 천천히 올라갔다. 다리가 떨렸다. 3층까지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이 많았다. 이게 맞을까? 이 선택이?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다. 계속 가야 했다. 김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 진짜 모습을. 한 달이 지났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9시 출근, 설거지, 저녁 장사, 9시 퇴근. 김민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명령조였고 반말을 했고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아줌마 일이 느려. 속도 좀 내봐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야죠.
나는 관찰했다. 손님에게는 친절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했다. 하지만 손님이 나가면 달라졌다.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왜 이렇게 느려? 정신 차려. 이지은에게도 그랬다. 지은아, 저 테이블 왜 안 치웠어? 죄송해요, 사장님. 지금 할게요. 지금이 아니라 벌써 했어야지. 지은이가 얼굴을 붉혔다. 나는 지켜만 봤다. 끼어들 수 없었다. 2달째가 됐을 때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다. 180만 원. 나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건물 월세만으로도 충분했다. 1층 300만 원, 2층 학원 250만 원. 매달 550만 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계속 일했다. 더 보고 싶었다. 김민수의 진짜 모습을. 어느 날 그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다. 응, 이 건물 괜찮아. 위치도 좋고. 그의 목소리였다. 귀를 기울였다. 팔 생각 있어. 70억 정도면 괜찮지? 부동산에 연락해봐. 심장이 뛰었다. 70억. 내 건물을 팔겠다고? 웃음이 나왔다. 소리 내지 않고 웃었다. 세입자가 건물주 허락도 없이 건물을 팔려고 한다니. 황당했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로웠다. 이 사람 끝까지 가려나 보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3달째 되던 어느 날, 김민수가 공지를 했다. 다음 달부터 월세 50% 인상합니다. 1층 슈퍼 주인이 항의했다. 너무 많이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싫으면 나가세요. 다른 사람 들어올 테니까. 나는 설거지통 앞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세입자가 월세를 올린다고? 말도 안 됐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사장님이 월세를 올린다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세입자예요. 건물주도 아닌데 어떻게 월세를 올려요? 그러게. 뭔가 이상해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은이의 눈빛에 의심이 있었다. 똑똑한 아이였다. 언젠가 알아챌 것 같았다. 그냥 둬.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네요. 지은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날 밤 영호에게 전화가 왔다. 순자야, 김민수가 정말로 부동산에 연락했어. 건물 팔려고. 알아? 언제까지 둘 거야? 곧. 순자야. 영호야, 준비해줘. 등기부등본이랑 계약서. 가지고 올 수 있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11월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됐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9시에 출근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김민수가 주방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었다. 표정이 험악했다. 아줌마. 네, 일 너무 느려요. 어제 손님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그릇에 기름때가 있었대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그가 소리를 높였다. 제대로 해야죠. 나이 먹었다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참았다. 월급 깎을 겁니다. 다음 달부터 150만 원. 150만 원. 30만 원을 깎겠다는 거였다. 알겠습니다. 대답은 왜 그래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빨리 일이나 시작해요. 김민수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쿵 닫혔다. 나는 설거지통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오히려 차분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돈 때문에 약자를 짓밟는 사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 물을 틀었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점심시간이었다. 지은이가 주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사장님이. 괜찮아. 월급도 깎는다잖아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일할 수 있으면 됐어.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참으세요? 다른 데 가서 일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여기 있고 싶어. 왜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오후 3시쯤이었다. 김민수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70억의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길을 세웠다. 이번 주 금요일?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오시면 계약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김민수는 휘파람을 불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한다고 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4일 후였다. 나는 설거지를 멈췄다. 핸드폰을 꺼냈다. 화장실로 갔다.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호야. 왜? 무슨 일이야? 금요일 오후 3시에 부동산 중개소로 와줄 수 있어? 부동산? 왜? 김민수가 건물 팔려고 계약한대. 그때 내가 나타날 거야. 드디어 하는 거야? 응. 준비해줘. 등기부등본 계약서 다 챙겨서. 알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었다. 거울을 봤다. 65세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4일 후면 끝이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김민수가 나에게 말했다. 아줌마, 이번 주 금요일에 쉬어요. 네? 금요일에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식당 문 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쉬어요. 알겠습니다. 월급에서 하루치 빠질 거예요. 알죠? 네. 김민수는 돌아서 나갔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생각했다. 금요일 쉬래. 왜냐하면 건물 팔러 가니까. 웃음이 났다. 괜찮아. 내가 갈 테니까. 부동산 중개소에 계약하는 그 자리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다. 평소처럼 일했다.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닦고 바닥을 닦았다. 김민수는 계속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빨리빨리 재촉했다. 지은이는 나를 챙겼다. 목요일 밤 잠들기 전에 옷장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보관해둔 옷이 있었다. 검은색 정장이었다. 10년 전 딸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꺼내서 펼쳤다. 구겨져 있었지만 괜찮았다. 다림질을 했다. 내일 아침에 입을 옷이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3층 집 열쇠였다. 그리고 또 다른 열쇠가 있었다. 작은 금속 열쇠. 건물 비상계단 마스터 키였다. 남편이 만들어준 것이었다. 여보, 이거 잘 보관해. 혹시 모르니까. 동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30년 전 목소리였다. 고마워 여보. 덕분에 이 건물 잘 지켰어.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동수가 있는 곳에서도 별이 보일까? 내일 끝내. 내일. 금요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7시였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긴장 때문이었다. 아니, 긴장은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드디어 오늘이다. 샤워를 했다.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3개월 동안 허름한 옷만 입다가 정장을 입으니 다른 사람 같았다. 머리를 빗었다. 간단히 화장을 했다. 가방을 챙겼다. 등기부등본은 필요 없었다. 영호가 가져올 테니까. 하지만 신분증은 챙겼다. 그리고 핸드폰. 8시 30분.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호야, 준비됐어? 응. 서류 다 챙겼어. 2시 50분에 부동산 앞에서 만나자. 고마워. 순자야, 괜찮아? 떨리지? 아니, 괜찮아. 그래. 조심해.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봤다. 아직 6시간이나 남았다. 오후 3시까지. 창밖을 봤다. 1층 식당이 보였다. 민순의 돈가스 간판이 보였다. 저 안에서 3개월을 보냈다. 설거지를 하고 모욕을 듣고 참았다. 오늘 끝이다. 오후 2시 30분. 집을 나섰다. 비상 계단으로 내려갔다. 1층을 지나쳤다.
김민수는 벌써 나갔을 것이다. 식당 문이 닫혀 있었다. 골목을 걸어 큰 길로 나왔다. 부동산 중개소는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2시 50분. 부동산 중개소 앞에 도착했다. 영호가 서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순자야. 영호야. 정말 할 거야? 응.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우리는 중개소 앞에서 기다렸다. 2시 55분이 됐다. 안을 들여다봤다. 김민수가 보였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중개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들어가자. 내가 말했다. 지금? 응. 도장 찍기 전에.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다.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봤다.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아줌마?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영호가 뒤따라 들어왔다. 중개인도 우리를 봤다. 저 손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김민수는 얼어붙었다. 입이 벌어졌다. 중개인도 당황했다. 뭐라고요? 영호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변호사 최영호입니다. 이분은 제 의뢰인이시고 이 건물의 합법적 소유주이십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소유주 박순자. 1995년 8월 15일 취득. 현재까지 30년간 보유 중입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장씩 넘겼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진짜 등기부등본이네요. 김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이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맞아요. 제가 했죠. 3개월 동안.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김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반말을 했죠. 월급을 깎았고 매일 재촉했어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했고요. 그건. 그리고 제 건물을 제 허락도 없이 팔려고 했어요. 70억에. 중개인이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김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물주가 따로 있었다고요? 나는 몰랐어요. 진짜로. 김민수가 변명했다. 몰랐다고요? 영호가 말했다. 계약서에 건물주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확인 안 하셨나요? 김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이 건물은 제 남편이 30년 전에 사준 겁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돈으로요. 남편은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유일하게 남긴 게 이 건물이에요. 저는 이 건물을 지키며 살았어요. 혼자서. 딸도 있지만 연락이 뜸해요.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전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김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유주 동의 없는 매매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김민수가 주저앉았다. 얼굴이 새하였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월세 계약서예요. 당신과 제가 작년에 맺은 계약. 월세 300만 원, 계약 기간 2년. 아직 1년 남았네요.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당신이 계약 조항을 위반했으니까. 무단으로 건물 매매를 시도했고 다른 세입자들에게 월세 인상을 통보했어요. 당신은 건물주가 아닌데 말이죠. 김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개월 안에 나가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나는 돌아서서 나왔다. 영호가 뒤따라왔다.
중개소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김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영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순자야. 고마워, 영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그래. 푹 쉬어. 3개월 동안 고생 많았어. 영호와 헤어졌다. 나는 천천히 건물로 걸어갔다.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누군가 뛰어왔다. 할머니. 이지은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할머니, 사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좀 있었어. 뭔데요? 사장님이 완전 패닉 상태예요. 나는 웃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좀 쉬고 싶어. 할머니, 혹시 지은이가 나를 위아래로 봤다. 정장을 입은 나를. 그리고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혹시 진짜 평범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글쎄, 그냥 설거지하는 할머니였어. 거짓말. 뭔가 있어요. 지은이가 미소 지었다. 언젠가 말씀해 주실 거죠? 그럼. 나는 비상 계단을 올라갔다. 3층까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장을 벗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금요일 오후였다. 일하지 않는 금요일. 편안했다. 눈을 감으니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다 끝났어. 건물 잘 지켰어. 바람이 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대답 같았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였다. 딸 지혜였다. 지혜야? 어머니, 제가 김민수 사장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김민수가 지혜에게 전화를 했다고? 엄마가 그 건물에서 설거지를 하셨다고요? 3개월 동안? 그래.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건물 주시잖아요. 왜 설거지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고 싶었어. 사람이요? 응. 김민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엄마. 지혜는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설거지를 하시면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저 지금 갈게요. 얘기해요. 안 돼. 오지 마. 왜요? 아직은 안 돼.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 나중에 연락할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식당에 가지 않았다. 이제 일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궁금했다. 김민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전 11시쯤 창문으로 내려다봤다. 식당 문이 열려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김민수가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오후가 됐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문을 열었다. 이지은이 서 있었다. 할머니. 지은아? 어떻게 여길? 3층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찾았어요. 지은이가 숨을 헐떡였다. 할머니, 진짜 건물 주세요? 그래. 헐. 지은이가 입을 벌렸다. 진짜였어. 저 의심했어요. 할머니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들어와. 지은이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원룸이었다. 지은이가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서 사셨어요? 이렇게 작은 데서? 응. 30년째. 왜요? 건물 주시면 더 좋은 데서 사실 수 있잖아요. 필요 없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지은이는 침대에 앉았다. 나는 물을 따라줬다. 할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설거지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고 싶었어. 진짜 모습이. 김민수 사장님요? 응.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돼요. 사장님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맨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미안해. 그걸 알면서도 못 도와줬어. 괜찮아요. 할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지은이가 웃었다. 근데 통쾌해요. 사장님이 할머니한테 혼나는 거 상상하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식당은요? 김민수한테 3개월 줬어. 나갈 시간. 그럼 그 다음엔? 새 세입자를 구하겠지.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식당. 제가 운영하고 싶어요. 나는 지은이를 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돈은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요. 요리도 배웠고 손님 응대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께 월세 드릴게요. 조금씩이라도. 지은아, 기회를 주세요. 제발.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착했다. 3개월 동안 나를 유일하게 챙겨준 사람이었다. 김민수 밑에서 일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알았어. 한번 해봐. 진짜요?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대신 조건이 있어. 처음 3개월은 월세 없어.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대신 열심히 해. 할머니. 지은이가 날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2주가 지났다. 김민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직원들에게 폐업한다고 통보했다. 사과는 없었다. 그냥 떠났다. 11월 마지막 주 식당이 비었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갔다. 문을 열었다. 텅 빈 공간이었다. 테이블과 의자만 남아 있었다. 주방으로 갔다. 설거지통이 보였다. 3개월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손을 뻗어 설거지통을 만졌다. 차가웠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었다. 여기 오셨어요? 응. 그냥 구경하려고. 이제 제 가게가 되는 거예요.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다. 인테리어 조금 바꾸고 메뉴도 바꿀 거예요. 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 잘할 거야. 할머니는 가끔 놀러 오세요. 공짜로 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간판을 올려다봤다. 민순의 돈가스라는 글자가 보였다. 저거 바꿔야죠. 지은이가 말했다. 뭐로? 지은이네로 할까요? 좋아. 그게 좋겠다. 우리는 웃었다. 12월 첫째 주.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혜였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응. 저. 갈게요. 얘기하고 싶어요. 알았어. 와. 이 시간 후 딸이 왔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아니 얼굴은 1년 전에 봤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10년 만이었다. 문을 열었다. 지혜가 서 있었다. 35세가 된 딸.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엄마. 들어와. 지혜가 안으로 들어왔다. 원룸을 둘러봤다. 여기서 사셨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응. 왜요? 건물 있으면. 필요 없었어.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앉았다. 나는 차를 끓였다. 2잔을 내왔다.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제가 돈 얘기만 하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엄마한테 건물 팔라고 했어요. 제 사업 때문에.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알아. 아빠가 남긴 건물인 거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제 욕심만 챙겼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엄마는 화난 거 아니야. 그럼요. 그냥 슬펐어. 내가 건물만 보는 것 같아서. 엄마는 안 보는 것 같아서. 엄마. 하지만 이제 알겠지? 엄마가 왜 안 판 건지.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거.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아빠와의 약속이었던 거죠? 응.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다. 그날 저녁 지혜와 함께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딸과 둘이서. 이런 시간이 있을 줄 몰랐다. 엄마, 근데 김민수 사장님한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개월 동안 설거지 하면서요? 사람이 보고 싶었어. 사람요? 응.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진짜 모습이 뭔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알았어요? 응. 알았어. 김민수 씨는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지은이 같은 친구도 만났어. 착한 아이야. 이제 그 아이가 식당을 운영할 거야. 정말요? 다행이다. 지혜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얼굴이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연락도 자주 할게요. 그래. 그러면 좋지. 그리고 이제 돈 얘기 안 할게요. 약속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혜야. 12월 중순. 지은이의 식당이 문을 열었다. 간판이 바뀌었다. 지은이네 식당. 메뉴도 바뀌었다. 돈가스 대신 가정식으로. 따뜻한 집밥 같은 메뉴들. 나는 1층에 내려가서 구경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할머니,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첫 손님 되어주세요. 나는 테이블에 앉았다. 지은이가 음식을 가져왔다. 된장찌개와 밥 반찬들. 맛있었다.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었다. 테이블이 채워졌다. 지은이는 바쁘게 움직였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웃으면서 손님을 대했다. 저 아이는 잘할 거야. 확신이 들었다. 나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계산하려는데 지은이가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는 안 받아요.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여기 있는 거예요. 평생 공짜예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김민수는 떠났고 지은이가 새로 시작했다. 딸과 화해했고 건물은 여전히 내 품에 있었다. 30년을 지킨 이 건물. 동수와의 약속. 잘 지켰다. 비상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다. 집에 들어가 창밖을 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엄마,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갈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지혜야.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제 괜찮았다. 모든 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다. 김민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왜 진짜로 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준 이유. 그건 다음에 밝혀질 것이었다. 12월 20일. 크리스마스 5일 전.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었다. 김민수가 서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며칠을 못 잔 것 같았다. 할머니, 뭐하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가세요.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들을 게 없어요. 돌아서려는데 김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복도 바닥에. 제발요. 5분만요.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김민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할머니, 저 완전히 망했어요. 그게 내가 알바예요. 부동산 계약건으로. 보증금을 날렸어요. 2억을. 다른데 투자한 것도 다 실패했어요. 이제 빚만 5억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떠났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저 혼자 남았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알아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지은이한테, 모든 사람한테. 교만했어요. 돈만 보고 사람은 안 봤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잖아요. 가세요. 할머니. 김민수가 울기 시작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안 돼요. 왜요? 당신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은 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돈 생기면 똑같이 할 거예요. 김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김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문 쪽으로 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섰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개월 동안 설거지를 하면서까지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이 우리 딸 같았어요. 네? 제 딸도 당신 같았어요. 돈만 보고 엄마는 안 보고 건물 팔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을 보면서 제 딸을 봤어요. 김민수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알았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걸. 당신도 제 딸도. 할머니. 하지만 제 딸은 변했어요. 깨달았어요. 너무 늦기 전에.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더 바닥을 쳐봐야 해요. 할머니, 정말. 가세요. 이제 그만. 김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가 건물을 나가는 걸 봤다.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날 저녁,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김민수 씨가 엄마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녀갔어. 무슨 말 했어요? 기회 달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어.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잘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기회 주면 안 돼요. 또 똑같이 할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나는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 그나저나 크리스마스에 꼭 오세요. 제가 준비 많이 할게요. 그래. 기대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닿았다가 녹았다. 동수 생각이 났다. 남편은 첫눈을 좋아했다. 여보 보고 있어? 첫눈이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느낌이 들었다. 뭔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김민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12월 20일 뉴스가 났다. 강남 상가 건물 방화 사건. 용의자는 40대 남성으로 알려져.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TV를 봤다. 화면에 건물이 나왔다. 내 건물이었다. 아니, 다행히 우리 건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2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용의자가 김민수 45세로 알려진 용의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김민수가 방화를 했다고? 전화가 울렸다. 지혜였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응, 봤어. 김민수 씨가 미친 거예요. 건물에 불을 지르다니. 다행히 우리 건물은 아니야. 하지만 엄마 위험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원한을 품고 있으면. 전화를 끊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김민수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요? 네. 나는 외투를 입고 경찰과 함께 갔다. 경찰서였다. 조사실에 앉았다. 형사가 물었다. 김민수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세입자였어요. 제 건물에서 식당을 했었죠. 언제까지요? 한 달 전까지요. 왜 나갔습니까? 계약 위반이요. 건물을 무단으로 팔려고 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수 씨가 할머니께 원한이 있었나요?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떤? 제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나는 모든 걸 말했다. 3개월간의 설거지, 부동산 중개소에서의 일, 마지막 만남까지. 형사는 기록하며 들었다. 끝나고 나서 말했다. 지금 김민수는 도주 중입니다. 방화 후 사라졌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가 할머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보호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김민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혹시 날 찾아올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 문득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발소리였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천천히 3층을 향해.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문을 확인했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발소리가 멈췄다. 내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김민수의 목소리였다. 문 열어주세요. 제발. 나는 숨을 죽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 알아요. 안에 계시는 거. 제발 문 열어줘요.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미쳤어요. 이제 할머니 건물 차례예요. 핸드폰을 집었다. 112를 눌렀다. 경찰입니다. 지금 곧 갑니다. 문 열지 마세요. 교환원이 말했다. 할머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 점점 세게. 문 열어요. 열라고요. 나는 벽에 기댔다. 온몸이 떨렸다.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망쳤어요.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제 인생을 돌려줘요. 돌려달라고요. 쿵. 문이 흔들렸다. 발로 차는 소리였다. 할머니. 그때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의 발소리. 경찰이었다. 김민수. 손 들어. 아니. 몸싸움 소리가 들렸다. 비명. 그리고 침묵. 안전합니다. 문 열어도 됩니다. 문을 열었다. 경찰 셋이 서 있었다. 바닥에는 김민수가 수갑을 찬 채 누워 있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경찰이 그를 끌고 갔다. 계단 아래로. 그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김민수는 이렇게까지 갔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3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모든 게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다. 12월 23일.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김민수의 얼굴이 보였다. 절규하던 모습, 미쳐가던 눈빛. 아침 9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박순자 씨, 김민수 조사가 끝났습니다. 혹시 면회 오실 수 있으십니까? 왜요? 본인이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마무리가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오후 2시 경찰서 면회실. 유리 너머로 김민수가 보였다. 수의를 입고 있었다. 얼굴이 더 수척해졌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전화기를 들었다. 김민수도 들었다. 할머니.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젯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할머니한테 해코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세상이 다 제 탓 같아서. 그래서 방화를 했어요? 네.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할머니는 왜 저를 용서하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3개월 기회를 주셨잖아요. 바로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제 남편 얘기했죠? 네.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남편 이름은 박동수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김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남편도 젊었을 때는 당신 같았어요. 네? 오만했어요. 돈만 보고 사람은 안 봤어요. 동료들한테 함부로 대했고 약한 사람을 무시했죠. 저한테도 그랬어요. 결혼 초기엔. 김민수의 눈이 커졌다. 어느 날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석 달을 누워 있었죠. 그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친구들도. 남편이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알았으니까. 그때 남편이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걸. 자기가 쌓아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돈은 있어도 사람은 없다는 걸. 창밖을 봤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다. 그 후로 남편이 변했어요. 천천히. 동료들한테 사과했고 저한테도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기 시작했죠. 10년이 걸렸어요. 완전히 변하는데. 할머니.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을 샀어요. 남편이 말했죠. 여보, 이 건물로 우리 선하게 살자. 세입자들한테 잘해주고 딸 잘 키우고 사람답게 살자. 그게 남편의 꿈이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닿지 않았다. 그런데 15년 전 교통사고로 갔어요. 45세에. 너무 일찍. 죄송합니다. 당신을 보면서 남편이 생각났어요. 젊은 시절 남편 모습. 오만하고 돈만 보고 사람 무시하던 모습.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당신도 변할 수 있을까? 남편처럼. 기회를 주면 깨달을 수 있을까? 할머니. 그래서 3개월을 참았어요. 당신을 지켜봤어요. 혹시 변할까 싶어서. 혹시 깨달을까 싶어서. 하지만 저는. 당신은 안 변했어요. 더 나빠졌죠. 건물까지 팔려고 했으니까. 김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흔들렸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남편은 10년 걸렸어요. 당신은 얼마나 걸릴까요? 5년? 10년? 모르죠. 하지만 가능해요. 바닥을 치면 가능해요. 할머니. 저는 지금부터예요. 진짜 변화는 감옥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 생각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김민수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 내서 울었다. 유리 너머로 그의 울음이 들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할머니.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울음을 들었다. 남편 생각이 났다. 4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울던 남편이. 괜찮아요. 천천히 변하세요.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 가족 연락처 알려줄래요? 네. 아내가. 제가 연락해 볼게요. 당신 얘기해 줄게요. 기다려 달라고.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경찰에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봤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민수 씨 체포됐다던데. 전화를 걸었다. 지혜가 받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무서웠죠? 조금. 하지만 이제 끝났어. 김민수 씨,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럴 거야. 잘 됐다. 당연한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물었다.
지혜야, 엄마가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 네? 김민수 씨 가족한테 연락하려고. 네? 왜요? 기다려달라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요. 왜 또 도와주려고 해요? 너희 아빠 얘기했지? 젊었을 때 어땠는지. 네,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바뀌었어. 시간이 걸렸지만. 김민수 씨도 그럴 수 있어. 지혜는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엄마는 정말 착해요. 너무 착해서 걱정돼요. 착한 게 아니야. 그냥 기회를 믿는 거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전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지혜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보였다. 거리가 화려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교통사고 당한 날 병원에서. 여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포기하지 마. 약속해. 약속할게, 여보. 이 건물로 선하게 살아. 사람들한테 기회 줘. 나처럼 기회 받았던 것처럼.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30년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이 식당에 내려갔다.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나를 반겼다. 손님들이 가득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잘 되네. 네,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다들 맛있다고 해요. 테이블에 앉았다. 지은이가 특별 메뉴를 가져왔다. 크리스마스 특선이었다. 할머니, 김민수 사장님 일 들었어요. 그래? 무서웠죠? 조금.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셨다니. 그냥 살다 보면 겪는 일이야.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 잘하고 있어. 훌륭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 은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돌아봤다. 지혜였다. 그리고 옆에 아이 둘이 있었다. 엄마. 지혜야? 여긴 어쩐 일이야? 깜짝 선물이에요. 애들 데리고 왔어요. 외할머니 뵙고 싶다고 해서. 손주들이었다. 10살, 7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코끝이 시큰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따뜻했다.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엄마, 내일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올게요. 여기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지은이가 음식을 가져왔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다. 지혜가 웃으며 아이들을 돌봤다.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다. 30년을 혼자 살았다. 외로웠다. 건물만 지키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지은이 같은 좋은 사람이 있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혜가 물었다. 응. 행복해.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이야기하고 웃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식당에 흘렀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다. 모든 게 새로워지고 있었다. 2주 후 1월 초 김민수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시죠? 네, 맞아요. 저는 김민수 아내 이수진입니다. 할머니께서 경찰서에 메시지를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다. 이수진은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두 아이의 엄마였다. 할머니, 제 남편일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수진이 앉았다. 커피를 시켰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수진 씨, 남편분을 용서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수지는 당황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성격 나빠지고 저한테도 소리 지르고. 알아요. 그리고 방화까지 했잖아요. 미친 짓이에요. 저는 이혼하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애들이 아빠를 찾아요. 아빠 언제 와? 그래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수진 씨, 제 남편 얘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동수의 이야기를 했다. 젊었을 때의 오만함, 사고 변화, 그리고 우리의 행복했던 10년. 수진은 조용히 들었다. 제 남편도 비슷했어요. 당신 남편처럼. 하지만 변했어요. 기회를 주니까. 하지만 할머니, 우리 남편은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알아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지만 그 후에는요? 나온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기다릴지 떠날지. 저는 강요 안 해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제 남편이 증명했어요. 당신 남편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누군가 기다려줘야 해요. 제가 제 남편을 기다려줬던 것처럼. 수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아직 남편을 사랑해요. 미워하지만 사랑해요. 그게 더 괴로워요.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애들도 아빠를 좋아해요.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었거든요. 가끔은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그럼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얼마나요? 5년? 그 사람 형량이 그 정도 될 거예요. 5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는 미소 지었다. 제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포기 안 해요. 할머니. 그리고 이기적인 이유도 있어요. 네? 당신 남편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요. 제 남편처럼. 그게 제 남편한테 하는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머니. 저 기다려 볼게요. 조금만. 고마워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다. 수진이 말했다. 할머니, 남편한테 면회 가도 될까요? 그럼요. 가세요. 애들도 데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40년 전 내 모습 같았다. 병원에 남편을 보러 가던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행복한 10년을 가질 수 있었다. 수진도 그럴 수 있을 거다. 2월 중순. 영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순자야, 김민수 재판 끝났어. 형량이 어떻게 됐어? 5년. 집행유예 없이. 그래. 근데 말이야, 법정에서 김민수가 그러더라.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자기한테 기회를 줘서. 꼭 변하겠다고. 그래.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까지 하다니. 아니야. 난 그냥 내 남편 약속 지키는 거야. 동수 형이 좋은 사람 만났어. 너 같은 사람. 고마워, 영호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2월이었다. 곧 봄이 올 것이었다. 5년. 5년 후면 김민수가 나온다. 그때 변해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는 줬다. 나머지는 그의 몫이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다. 남편 동수가 나타났다. 젊었을 때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동수씨. 잘했어. 정말 잘했어. 뭘? 사람을 포기 안 한 거. 김민수를 포기 안 한 거. 내가 잘한 걸까? 응. 잘했어. 나처럼 말이야. 당신이 날 포기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당신 충분히 했어. 약속 지켰어. 아직 5년 남았어.
김민수가 변하는 걸 봐야 해. 동수가 웃었다. 볼 수 있을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 나 없어도 잘 살아줘. 여보, 보고 싶어. 나도. 하지만 아직 아니야. 당신 할 일 많아.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알았어. 동수가 멀어졌다. 점점 희미해졌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여보. 눈을 떴다. 꿈이었다. 하지만 진짜 같았다. 창밖을 봤다. 새벽이었다. 별이 보였다. 고마워 여보. 힘 줘서. 바람이 불었다. 대답 같았다. 1년 후 2026년 12월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지은이의 식당은 성공했다. 손님이 늘었다. 단골이 생겼다. 지은이는 직원 2명을 고용했다. 바쁘지만 행복해 보였다. 2층 학원도 새로 바뀌었다. 피아노 학원이 들어왔다. 원장은 60대 여자였다. 친절했다.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건물이 활기찼다. 나는 여전히 3층에 살았다.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었지만 필요 없었다. 30년을 산 집이었다. 추억이 있었다. 딸 지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손주들도 데려왔다. 함께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관계가 회복됐다. 아니, 회복을 넘어 더 좋아졌다. 어느 날 지혜가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김민수 씨한테 너무 잘해준 거. 아니, 안 해. 왜요? 내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나 그거 지킨 거야.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했구나. 응. 지금도 사랑해. 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정말. 나도 지혜야. 2027년 봄.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어머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네. 할머니 오늘 면회 다녀왔어요. 남편분 어때요?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요. 얼굴도 달라졌어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감옥에서 책도 많이 읽고 반성도 많이 했대요. 편지도 자주 보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나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다행이에요. 할머니 저 기다리기로 했어요. 남은 3년 반. 기다릴게요. 잘 결정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강했던 거예요.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로.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잘 되고 있었다. 모든 게. 2028년 여름. 영호가 놀러 왔다. 68세가 된 친구. 우리는 3층 집에서 차를 마셨다. 순자야 너 참 대단해. 뭐가? 김민수 일. 그리고 딸이랑 화해한 것도. 지은이 도와준 것도.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쉬운 길 안 가고 어려운 길 간 거. 쉬운 길이 뭔데? 김민수 바로 쫓아내고 딸이랑 계속 싸우고 지은이 모른 척하는 거. 그건 동수 씨가 원한 게 아니었어. 그래, 동수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 너도 좋은 사람이고. 고마워 영호야. 3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우리는 웃었다. 2029년 가을. 건물 34주년이 됐다. 지혜가 제안했다. 엄마 기념 파티 할까요? 건물에서. 파티? 네. 세입자들 다 모시고 지은이도 부르고 우리 가족도 오고. 그래. 좋겠다. 10월 어느 토요일 1층 식당에서 파티를 했다. 지은이가 음식을 준비했다. 2층 피아노 학원 원장님도 왔다. 영호도, 지혜 가족도 왔다. 작은 파티였지만 따뜻했다. 지은이가 말했다. 제가 건배사 하겠습니다. 모두 잔을 들었다. 박순자 할머니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분. 저희를 믿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건배. 박수가 터졌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혼자일 줄만 알았다.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 동수 씨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았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다. 대답 같았다. 2030년 겨울. 김민수 출소 6개월 전.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남편이 6개월 후에 나와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5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할머니 남편이 할머니께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나오면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오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6개월 후. 2030년 6월. 김민수가 출소했다. 일주일 후 그가 찾아왔다. 이수진과 아이들과 함께 1층 식당에서 만났다. 지은이의 식당. 지은이가 차를 내왔다. 김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다. 50세가 된 그는 수척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오만함이 사라졌다. 겸손해 보였다. 할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5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래요. 할머니께서 주신 말씀 매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저도 변할 수 있다고. 변했어요? 노력 중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할머니 남편이 정말 변했어요. 편지에서도 면회 때도 느꼈어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착해졌어요. 김민수가 아이들을 안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그때 할머니가 포기하셨으면 저 정말 끝이었을 거예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작은 식당 하려고요. 아내랑 같이. 제가 요리 배웠어요. 감옥에서. 그래요? 좋네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는 삶.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할머니 남편분 정말 저 같았나요? 비슷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분은 어떻게 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려줬어요. 저처럼. 당신 아내처럼. 김민수는 수진을 봤다. 수진도 남편을 봤다. 둘이 손을 잡았다. 앞으로 잘 살아요. 둘이서. 아이들과 함께.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깊이 인사하고 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가는 걸 봤다. 내 식구가 손을 잡고 걸어갔다. 행복해 보였다. 지은이가 옆에 왔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정말로. 뭐가? 사람을 포기 안 하시잖아요. 끝까지. 내 남편이 가르쳐 준 거야. 남편분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 그해 가을. 나는 70세가 됐다. 건물은 여전히 내 품에 있었다. 30년을 넘어 35년째. 딸에게 물려줄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할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3층 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노을이 졌다. 붉은 노을이었다. 동수 씨가 좋아하던 풍경. 여보 우리 잘했지? 바람이 불었다. 김민수도 변했어. 5년 걸렸지만 당신처럼.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지혜랑도 화해했고 지은이도 잘 되고 있어.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당신과의 약속 지켰어. 30년 넘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 건물도 잘 지켰어. 창문이 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고마워 여보. 나한테 이 길을 알려줘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줘서.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마치 동수의 손길 같았다. 보고 싶어. 많이. 바람이 멈췄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아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마음이 가벼웠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김민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지은이는 성공했다. 딸과 화해했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는 행복했다. 70세 혼자 사는 할머니.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편이 남긴 건물과 남편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꿈속에서 동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